방학동 화재, 도봉구 방학동 예. 화재가 나서 사람이 좀 죽고 다치고 예. 그런 사재가 있었는데 너무 안타까웠죠. 그 이제 언론 인터뷰를 제가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 계기로 해가지고 그 화재 난 그 아파트 그 호실에 경매 그 진행을 조금 눈여겨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경매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또 네. 경매로 들어가서 하여튼 비관을 해서 이렇게 불을 또 붙인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마침 그게 이제 하여튼 경매에 얽힌 아파트였고, 근데 불까지 나고, 이런 걸로 봐서, 그거하고 좀 연관된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약간의 뭐, 상상도 좀 보태고. 내비셜을 또 보태고.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하는데, 네네. 이게 화재가 마침 그 성탄절에 났습니다. 네. 25일에 새벽에 났는데 그 아파트 3층에서 이제 화재가 나가지고 사람이 여러 명 죽고 다치고 이렇게 됐죠. 자, 이제 기자가 이제 전화를 해서 이게 경매 중이더라고요 이러면서 그 경매 그 등기부를 볼 줄 몰라가지고 기자가 좀 제보고 이제 분석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검토를 하게 됐는데, 일단 그 등기부를 좀 보니까, 네. 그 이 아파트가 감정가가 한 1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아파트에 이 경매 중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파트 상태를 보니까, 채권 최고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11억 정도의 근저당권이 있더라고요. 꽉 차 있었네요. 꽉 차 있었죠. 네. 예. 근데다가 1순위는 이제 은행인데 2순위가 이제 대부회사. 대부회사에 큰 돈이 좀 묶여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걸로 봐서 보통 대부회사에 돈 빌릴 정도면은 상황이 좀 안 좋잖아요. 안 좋은 거죠. 신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금액도 크고 또 어떤 그 채무의 질도 좀 안 좋고 이런 걸로 봐서 이분이 소유자가 부채에 좀 시달리고 있었구나. 이런 걸 조금 느낄 수 있었고요. 네. 자,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낙찰이 됐는데 언제 낙찰이 됐냐면은 이게 화재 발생 한 2달 전, 그러니까 10월 중순입니다. 네. 10월 중순에 낙찰이 됐는데 이 금액이 7억 4천만 원에 낙찰이 됐고 김모 씨라는 사람한테 이제 낙찰이 됐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화재 두 달 뒤에 이제 화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이 소유자가 많이 몰렸겠구나. 낙찰되고 이제 쫓겨날 그런 상황에서 불이 났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막 심리가 아주 완전 없었죠. 아주 그냥 그렇죠. 메말라 있었겠죠. 막 그렇죠. 나가야 되고 어디서 살아야 되나 뭐. 이게 보니까 소유권 취득한 지 굉장히 오래되신, 거기에 오래 사신 노인분인데 이게 낙찰되고 쫓겨날 위기가 되니까 아마 피폐해져서 화재가 이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잔금 납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납부 기간 전에 하필 이게 아파트 그 엘리베이터 게시판에다가 이 호실을 경매됐으니까 나가라 이런 뭐랄까요? 더 창피를 준 거네요. 그러면 아예. 낙찰자가 그러면 안 되죠. 낙찰자 명의의 그 퇴거 명령서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그런 게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제 소유권도 안 넘어왔는데 그렇게 하면 그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제 언론 기자가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그 주민들이 그러더라. 그런 게 붙었더라라고 이제 이렇게 취재 결과인데 아직 정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걸 사실이라고 전제한다면 그런 게시물까지 붙었고. 그럼 오래 사셨던 분이라서 더 이렇게 되게 창피했겠네요. 창피했겠죠. 네. 그리고 또 경제적인 문제로 그 노인 부부가 자주 싸웠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화재가 이 경매하고 이 주인 부부의 경제적 문제하고 좀 연관돼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계기로 해서 경매 과정을 조금 들여다보게 됐는데 이게 묘하게도 낙찰자가 이 잔금을 못 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잔금 납부가 만기가
10월 말, 11월 말, 11월 말. 10월 달에 낙찰을 받고 네. 11월 말까지가 내야 되는데 그걸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유는 잘 모르죠. 그런데 뭐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안 좋고 그다음에 뭐 시세가, 잔금 마련도 시세, 잔금 마련도 어렵고 대출도 뭐 그런 것 때문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이제 짐작은 되는데 일단 이게 그런 상태에서 화재가 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묘한 생각이 드는 게 만약에 저 낙찰 받은 사람이 잔금을 냈더라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화위복이라 그러잖아요. 전화위복. 내가 돈을 못 내면 어쨌든 보증금을 띄는데 이 사건은 이제 한 6,400만 원 정도가 돼요. 보증금이. 보증금을 띄는데 만약에 잔금을 무리해서 잔금을 냈는데 화재가 났다.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 더 불행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알고 안 냈을까요? 아니면 그건 모르죠. 그거는 이제 화재를 뭐 애고하고 내는 그런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연히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한 건데 이제 그런 상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냈더라 그러면 이게 이제 법적으로 변호사 입장에서 법적으로 좀 분석하자면 내가 돈 내고 소유권 취득을 했는데 거기에 그 거주하던 사람이 어떤 고의든 과실이든 불을 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경매법적으로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전혀 없어요. 잔금 내면 끝이잖아요. 잔금 내면 소유권자로서 이제 끝나버리게 되고 이게 경매를 뭐 취소해달라 이것도 안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대금을 좀 감액해달라 불났으니까 대금 깎아줘라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소유권 취득하기 전에 잔금 납부하기 전에 물건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경매를 취소하거나 또는 대금을 깎아달라고 하거나 이게 가능한데 지금 이 문제는 소유권 취득하고 나서 불이 났다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건 사유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이 화재를 낸 사람 원인 제공자 이 사람 상대로 손해배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조사 진행으로 봐서는 이 화재가 아마 주인 그 세대에 실화, 담배꽁초가 뭐 현장에서 많이 발견됐다네요. 그러니까 이게 실수로 불이 난 게 아닌가. 실수래요? 네, 그렇게 이제 조사가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뭐 지금 뭐 소유자가 돈이 없는 상태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손해배상 받기도 힘들고. 그렇죠. 경매나간 판에 뭐 돈이 뭐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돈을 다 내고 샀다면 오히려 이 그 화재 규모가 지금 완전 불이 많이 난 것 같더라고요. 크게 났죠. 그러니까 위층 사람도 죽고 막 그랬다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해를 더 큰 손해를 6,400만 원 몰수 당하는 것보다 소유권 취득했더라 그러면 더 큰 손해를 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낙찰자 입장에서는 더 행운이 들어갔더라 그러면 큰일 날 뻔한.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6,400만 원 띄인 건 불행이지만 만약에 받았을 시엔 더 큰 불행이 올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근데 경매도요. 다음 만약에 미납을 하면 다음 경매 기일 전 3일 전까지 또 납부할 수도 있잖아요. 이자를 물고. 그런 의미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게 협의가 잘 안 되니까. 글쎄,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 나가라고 이렇게 쫑크도 주고 막 알리기도 했는데 막 세게 나오니 할아버지가 막 무대뽀로 나오니까 이거 뭐 이상이 있는데 갖고 조금 지켜보자라는 걸 수도 있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뭐 두 분 간의 어떤 내막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거는 이제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요. 자, 이제 요까지가 이제 제가 만약에 그 사람이 소유권 취득했더라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여기 약간 상상이고. 이제 그러면 요 화재가 이제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 현실로 돌아와서 지금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이제 경매 절차는 또 어떻게 될까? 요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전소돼 가지고 이제 완전 이제 값어치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감정을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도대체 이제 어떻게 되나 이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경매 자료를 좀 보면 지금 제가 경매 자료를 한번 띄워 볼까요?
경매 자료를 보면은 원래 김모 씨가 7억 4천에 받았는데 네. 2위가 있습니다. 아, 차순위가 차순위가 있습니다. 7억 3,300. 아유, 해가지고 잘 안 받길 잘했네. 예. 차순위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이제 차순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차순위한테도 매각 허가가 이제 될 기회는 있잖아요. 그래서 민사집행법 137조에 이 차순위 매수 신고인에 대한 그 매각 허가 결정이라고 그래서 요 조문이 있는데 지금 이게 큰 화제가 나서 이게 차순위 매수 신고인에게 대해 매각이 불허가 될 가능성이 사실 크죠. 그렇죠. 큰 사고가 발생했으니까. 그랬으니까. 예. 이 차순위가 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겠다 이런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이 물건 가져가 이렇게 하기도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마 불허가 되고 재매각 절차로 들어가야 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은 이제 이분이 정말 이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아마 법원에서는 감정을 새로 하지 않을까. 불이 났기 때문에 감정해가지고 그만큼은 깎아서 차순위한테 줄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 네. 뭐 글쎄요 이게 뭐 지금 뭐 저 같은 상황으로 봐서는 네. 그러니까 사람도 죽고 해서 이건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재매각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 이 재매각 한다 그러면 또 새로 감정을 해야겠죠. 아, 새로 해야 됩니까? 감정 새로 해야 되죠. 완전히 이게 불이 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예전 그 감정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감정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화재 규모가 이제 어떤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멸실되는 정도까지 본다면 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내부가 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멸실까지는 예를 들면 집이 이제 지진 나서 확 주저앉은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제 멸실 정도라고 본다면 경매가 취소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거는 민사집행법 96조에 따라서 부동산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 취소 그래서 절차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당 문제 낙찰된다면 배당은 또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채권자들은 진짜 와 손해를 이만저만이 아니겠네요. 네, 이제 불이 났기 때문에 이게 뭐 경매도 이제 재매각해서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또 배당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를 고민해 봤는데 지금 원래 이게 낙찰된 금액이 7억 4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7억 4천만 원 기준으로 하더라도 지금 아까 저당권이 꽉 찼지 않습니까? 근데 선순위 저당권자가 신한은행인데요. 이 신한은행 근저당 채무가 한 4억 정도 되고 그거 빼고 나면은 한 3억 4천 정도가 되는데 후순위 저당권자가 채권 체결액이 7억 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후순위 저당권자가 이 대부회사인데 대부회사도 큰 손해를 입게 될 7억 4천만 원에 낙찰됐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요. 됐다고 하더라도 3억 분이 못 가져가네요. 그렇죠. 이것저것 떼면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게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을 새로 해야 되고 그럼 당연히 이제 뚝 떨어질 테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 부동산 경기 이런 것들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금액으로 사람도 죽었고 이슈도 됐고 그러다 보니까 뭐 6억이든 뭐 5억대든 이런 정도까지 낙찰 금액이 떨어지지 않을까. 네, 저는 막 5억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까. 네, 왜냐면 낙찰 받은 사람은 이제 올수리해야 되고 불탄 건물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순위 저당권자 자칫하면은 제가 볼 때는 선순위 저당권자에 대한 전액 배당도 조금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회사는 여기서는 뭐 거의 망했다. 완전 손해네요, 완전. 그렇습니다. 한 푼도 못 가져갈 수 있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뭐, 엘리베이터에 게시판에다가 뭐, 이렇게, 퇴거 명령서 이런 게 붙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아직은, 확인된 사실은 아닌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잔금 납부도 안 된 상태에서 자기가 낙찰받았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매토
경매로 인했으니까 나가세요 빨리 이런 게시물을 엘리베이터에다가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엘리베이터에다가 붙였다면 그거는 범죄입니다. 범죄예요. 왜냐하면 명예훼손죄가 있거든요. 명예훼손. 그래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런 걸 했더라고요. 왜 했겠습니까? 빠른 퇴거를 바라는 빨리 거죠. 내보내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뭐 명예훼손죄가 지금 형법 307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가 이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이라 그래서 이 307조 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공은 아니죠. 그렇죠. 네. 진실한 사실은 맞을 수 있는데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그런 거는 또 아니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건 사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위법성 조각 여지도 거의 없어서 이게 벌받을 가능성이 아주 커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좀 명도를 쉽고 또 빠르게 이렇게 하려고 이 법적인 절차대로 그쵸. 사실은 뭐 좀 낙찰을 받게 되면은 인도명령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네. 한 2개월 정도 그렇죠. 하면은 3개월에 걸리죠. 사람을 내보낼 수가 있는데 네. 그거보다도 좀 쉽고 빨리. 빠르게 그렇게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무리수를 두지 않았나. 맞아요. 그게 또 우리 또 경매 현실을 보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또 이게 경매를 배우다 보면 그 빠른 명도를 위해서 이렇게 그렇게 가르쳐 줘요. 빨리 네. 알리고 얘기를 하고 네. 또 쫑크를 줘야지 네. 창피하니까 빨리 합의를 본다. 네, 네. 또 애들이 있으면 또 애들 때문에 학교 막 소문나고 이러니까 네. 또 빨리 나간다 뭐 이런 네. 또 팁 같은 게 있어요. 네. 네. 뭐 다 좋은데 네. 어쨌든 그게 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또 자기 행동을 하더라도 요거는 법에 어긋날 소진이 있지만 내가 어쩔 수 없다.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걸 좀 알고 어느 정도 이제 큰 처벌을 안 받는 범위 내에서 유도리 있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무턱대고 그냥 범법 인지도 모르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많죠. 네. 진짜 다 하나 꼼꼼히 따져보면 법 태도라이 다 걸리죠. 네. 그래서 참 이게 우리 경매 현실 이런 거 하고도 좀 연관이 되고 하니까 마음이 좀 착잡했습니다. 자,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게 물론 뭐 엘리베이터에 게시문 붙였다는 게 사실이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이분이 이제 어쨌든 낙찰을 받아서 무리하게 좀 내보내려고 했다가 그다음에 어쨌든 뭐 어떤 이유로든지 잔금을 못 냈고 그래서 입찰 보증금을 포기하는 상태에 됐는데 그 뒤에 바로 화재가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뭐 세웅지마라 그러나요? 그런 것도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 낙찰자랑 좀 마찰이 있지 않았을까. 네. 네, 마찰이 있다가 뭐 불화까지 가서 이렇게 결론이 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 들고 그 소설 같은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네. 물론 뭐 충분히 지금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만만치 않다. 이게 뭐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들 반발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봐서 막 가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명도가 만만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포기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중에 또 기사 이제 취재에 따라서 그 화재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밝혀지게 되면 또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이렇게 잔금을 안 냈고 또 화재가 났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게 경매가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저는 좀 궁금하고요.